마법의 시간여행 14. 진시황 책을 불태우지 마세요. 6. 시황제. 달구지는 덜컥덜컥거리며 해자 위에 놓인 나무다리를 건넜어요. 그런 다음 거대한 나무문 옆에서 성을 지키고 서 있는 병사들을 지나갔죠. 아저씨, 저 문은 언제 닫혀요? 잭이 물었어요. 매일 해질 무렵에 닫는단다. 직소리가 울리면 문을 닫지. 나무다리도 들어 올리고 말이야. 그래서 밤에는 이 도시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또 여기서 나가지도 못한단다. 학자가 일러주었죠. 그럼 성을 잠깐 들렀던 사람들은 문을 닫히기 전에 나와야겠네요. 아니면 밤새 성 안에 갇혀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렇죠? 애니가 말했어요. 그렇단다. 학자가 대답했어요. 달구지는 덜컥거리며 상문을 지나갔습니다. 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아담한 집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흙으로 벽을 세우고 지푸라기로 지붕을 인 초갑집들이었죠. 사람들은 집 밖에 있는 야공이에서 음식을 만들고 나무로 된 통에다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덜컥거리는 달구지를 타고 가다 보니 점점 더 큰 집들이 나타났어요. 큰 집들은 색칠한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도자기 타일을 붙여 지었어요. 그리고 집마다 처마 곡선을 그리며 치켜 올라가 있었죠. 어째서 지붕이 저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잭이 물었어요.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서지. 학자가 설명을 주었어요. 어떻게 귀신을 물리치는데요? 애니가 호기심을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귀신은 직선을 타고만 움직일 수 있거든. 학자가 대답했죠. 와! 애니는 나직기 감탄했습니다. 달구지는 마시는 차를 파는 가게 앞을 뛰었어요. 가게 앞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가게와 물건 사는 사람들도 북적거리는 큰 시장을 지나갔어요. 사람들은 생선, 닭, 장작, 수레바퀴, 비단, 짐승, 가죽 그리고 온 장신구 등을 팔고 사고 있었죠. 아주 조그마한 세상같이 같은 것이 그득한 어떤 가게에 사람들이 줄지어 모여 있었어요. 저 가게에서 무엇을 팔아요? 애니가 물었습니다. 귀뚜라미. 귀뚜라미 훌륭한 애완동물이란다. 사립을 먹일 수도 있고 귀뚜라미의 고운 노래를 들을 수도 있지. 학자가 일러주었어요. 달구지는 높다란 담에 둘러싸인 시황제의 궁궐을 향해 갔어요. 달구지는 곧 궁궐의 문 앞에 도착했죠. 곡식을 싣고 왔습니다. 학자는 누각에서 궁궐 지키는 병사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어요. 병사는 손짓해서 달구지를 안으로 들여보냈죠. 궁궐 안에는 아름다운 정원과 벽돌로 지은 나지막한 담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무덤들이 있었어요. 저건 황실의 능이야. 학자가 둥그스름하게 불룩솟은 무덤을 가리키며 말했죠. 저기에 누가 묻혀있는데요? 잭이 물었어요. 시황제에 조상들이 묻혀있지. 학자가 대답했어요. 조상이 뭐예요? 애니가 물었습니다. 가족 중에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을 일컬어서 너희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언젠가는 시황제도 저기에 묻힐 거다. 일꾼들은 30만 명이 벌써 시황제의 능을 지어 놓았단다. 학자가 이렇게 일러주었어요. 세상에! 잭은 놀라웠어요. 잭은 어깨 너머로 솔깃 황제의 능을 바라보았어요. 무덤 하나를 만드는데 어째서 그토록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잭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안 돼! 학자가 갑자기 미쳤어요. 잭은 고개를 휙 돌렸어요. 왜 그러세요? 잭이 물었습니다. 학자는 손가락으로 궁궐의 뜰을 가리켰어요. 검은 연기가 뭉게뭉게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풀이야! 학자가 소리쳤어요. 학자는 고삐를 잡았어요. 황소들은 달구지를 끌어 돌을 깐 길을 따라 바삐 걸었습니다. 잭과 애니가 달구지를 타고 궁궐의 뜰에서 들여다서서 보니 병사들이 사방에 깔려 있었어요. 거대한 모닥불의 장작을 지피는 병사들도 있었고 궁궐과 이어진 가파른 계단에서 대나무 조각들을 나르는 병사들도 있었어요.
저게 다 책이에요? 잭이 물었습니다. 그렇단다. 대나무 조각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지. 대나무 한 조각이 한 묶음이 된 책 한 권이란다. 학자가 예타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봐! 애니가 궁궐의 입구를 가리켰어요. 그곳에는 호사스럽고 매끈한 옷을 입고 높다란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어요. 제가 한눈에 그 사람을 알아보았어요. 바로 시황제였던 거예요. 7. 불타는 책들. 시황제는 하늘을 향해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불 주위의 공기는 탁했어요. 불 옆에는 죽간이라고 불리는 대나무 책들이 불태워진 차례를 기다리며 쌓여 있었죠. 빨리! 학자가 다득하게 외쳤습니다. 학자와 잭, 애니는 달구지에서 훌쩍 뛰어내려서 모닥불가에 있는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들었어요. 시황제가 병사들에게 소리쳤어요. 모든 책을 불태워라! 병사들은 활활 타는 불길 속으로 책들을 던지기 시작했죠. 대나무 책은 탁탁 소리내며 빠르게 타들어갔어요. 멈춰요! 애니가 소리쳤어요. 제 애니를 붙잡고 말렸어요. 애니, 조용히 해! 그래도 애니는 잭을 뿌리치고 모닥불 앞으로 나가갔어요. 멈춰요! 애니가 다시 소리쳤어요. 하지만 애니의 목소리는 이글거리는 불길에 나오는 요란한 소리에 묻히고 말았죠. 얘들아, 저기가 너희가 찾는 책이 있다! 하고 학자가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학자는 이제 곧 불타오를 책더미에 떨어져 나온 대나무 책 한 권을 가리켰어요. 내가 가져올게! 애니는 말이 끝나자마자 책을 향해 냅다 뛰었어요. 애니! 잭이 소리쳐 불렀어요. 하지만 애니는 벌써 대나무 책을 집어들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빠, 여기 있어! 빨리 이걸 자루에 넣어! 애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잭은 대나무 책을 자루에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러다가 소스라게 놀랐죠. 시황제가 잭과 애니를 노려보고 있었던 거예요. 시황제는 잭과 애니의 길을 가로막았어요. 저자들을 잡아라! 황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얘들아, 왕릉 속으로 달아나라. 병사들은 무서워서 널 따라가지 못할 거다. 중국 사람들은 조상들의 귀신을 무서워하거든. 학자가 잭과 애니에게 소리쳤어요.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고마웠어요. 잭이 인사했어요. 행운을 빌어요. 애니도 외쳤습니다. 그런 다음 잭과 애니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병사들이 뒤쫓아오며 소리를 질렀어요. 화살들이 쌩쌩 날아오는 소리가 잭과 애니의 귓가에 스쳤어요. 하지만 잭과 애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둘은 왕릉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달려 내려갔어요. 마지막 한 돌담에 뛰어넘어서는 거대한 흙더미 사이로 달려갔습니다. 갑자기 화살이 비오듯 잭과 애니의 주위로 쏘였어요. 누가 위에서 공사들이 화살을 쏘고 있었어요. 애니, 저기 봐! 잭이 소리쳤습니다. 무덤 중 하나에 들어가는 입구가 있었어요. 잭과 애니는 얼른 그 안으로 몸을 숨겼죠. 둘은 기름 등잔이 밝혀진 기다란 통로에 들어섰어요. 정말 조용히 한걸? 애니가 말했어요. 애니는 통로에 따라서 걸어 내려갔어요. 오빠, 저기 계단이 있어. 애니, 그만 가. 잭이 말렸어요. 왜? 애니가 물었죠. 계단 아래에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여기는 무덤이란 말이야. 잊었어? 여기는 너무 으스스해. 잭은 몸을 부르르 떨며 말했어요. 오빠, 그냥 후딱 둘러보자. 여기에 나가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애니가 고집을 피웠습니다. 잭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네 말이 옳을지도 몰라. 좋아, 하지만 천천히 가야 해. 잭은 시체에 걸려서 넘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애니는 가파른 계단에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잭이 그 뒤를 따랐죠. 잭과 애니가 아래로 내려가는 등잔불의 길을 밝혀주었어요. 마침내 둘은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잭은 눈을 깜빡거렸어요. 등잔불을 사방에서 타고 있긴 했지만 처음에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등잔불에 눈이 익숙해지자 잭의 심장은 거의 멈출 뻔했어요. 맙소사! 잭은 기가 막혔어요. 잭과 애니는 병사들로 가득한 방에 있었던 거예요. 병사들이 수천 명씩이나. 8. 황제의 무덤. 잭과 애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어요. 아무런 말 없는 병사들도 역시 그랬죠. 마침 애니가 말을 꺼냈어요. 가짜야. 가짜? 잭이 작은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진짜 병사들이 아니라고. 애니가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처럼 보이는데? 잭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애니는 맨 앞줄에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곧장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잭은 숨이 막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애니가 한 병사의 손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어요? 가짜 맞아. 애니가 말했어요. 그럴 리가. 제가 병사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서 색칠된 병사의 얼굴을 맞춰보았어요. 병사의 얼굴은 돌처럼 딱딱했어요. 굉장하다! 잭이 감탄했습니다. 애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물관 같아. 애니는 줄지어 있는 병사들 사이를 걸었어요. 애니 잠깐만, 왠지 으스스해.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일까? 잭은 궁금했어요. 잭은 자료를 바닥에 내려두고 중국에 대한 책을 꺼냈어요. 움직이지 않은 군대에 대한 그림을 차차 소리내어 읽었죠. 시황제는 자신의 왕릉을 위하여 실제 사람의 크기와 똑같은 점토 실물약 7,000개를 만들었다. 이 인물상은 갑옷 입은 무사와 갑옷을 입지 않은 병사로 찰흙을 빚어 불에 굽고 색칠해서 만든 것이다. 시황제는 자신이 죽은 뒤 이 점토로 만들어진 군대가 자신을 보호해주기를 바랐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아. 애니 생각나니? 이집트의 여왕이 자신을 사후세계로 데려다줄 배와 온갖 물건들을 같이 붙였잖아. 잭이 말했어요. 하지만 애니가 그런 대꾸도 안 하자 잭은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애니? 나 여기 있어. 애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애니는 저 아래쪽에는 병사들의 주위에 가 있었어요. 이리 돌아와. 잭이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오빠가 이리 와. 이것 좀 봐. 정말 근사해. 병사들 얼굴이 다 달라. 애니가 흥분하여 말했습니다. 잭은 자루에 책을 집어넣었어요. 그런 다음 서둘러 애니가 있는 줄로 갔어요. 봐. 일단 보라니까. 애니가 재촉했습니다. 깜빡이는 등잔불 속에서 잭과 애니는 병사들의 행력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똑같은 코, 똑같은 눈, 똑같은 인매를 한 병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 무덤을 짓는데 이렇게 많은 일꾼이 필요할 만도 하네. 잭이 감탄했어요. 정말 훌륭해. 애니도 다시금 감탄했습니다. 맞아, 잭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무릎을 꿇고 활을 쏘는 모습의 공수도 있었고 붉은색과 검은색의 갑옷을 입은 봉병도 있었어요. 진짜 청동검, 단검, 도끼, 창, 활 그리고 화살도 있었죠. 심지어 실제 크기와 똑같은 전차도 있었어요. 전차에는 물론 말도 매어 있었죠. 말은 진짜 살아있는 말처럼 보였어요. 살은 다른 색깔이었고 흰 이빨과 붉은 혀까지도 생생했죠. 내가 본 것들 중에 수첩에 좀 써놔야겠어. 잭은 수첩과 연필을 꺼냈어요. 그런 다음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썼죠. 병사들과 말 중에 똑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음. 근데 오빠 있잖아. 애니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왜? 아무래도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 애니가 말했어요. 길을 잃어? 잭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길을 잃다니! 그럴 리가! 그래? 그럼 오빠는 나가는 길을 알겠어? 애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잭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온통 점토 병사들의 행령뿐이었어요. 앞쪽에도 뒤쪽에도 오른쪽에도 왼쪽에도 모두 흙으로 빚은 형사들 뿐이었죠. 우리가 어느 쪽에서 왔지? 애니가 물었어요. 글쎄? 잭이 말했죠. 잭과 애니는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그 줄이 다 그 줄 같아 보였어요. 병사들의 줄은 끊임없이 뻗어 있었죠. 제가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책을 찾아보는 게 낫겠다. 오빠 그만둬. 모건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 책은 우리가 안내해주긴 하지만 앞이 캄캄할 때는 옛 이야기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고. 그럼 지금이 우리 앞이 캄캄할 때인가? 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제법 캄캄해. 옛 이야기한테 도와달라고 해보자. 잭은 자루 속에서 대나무 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책을 손에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해주세요. 잠시 기다려봤지만 무덤 속은 고요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잭은 더 불안해졌죠. 잭은 다시 책을 올렸어요. 제발 나가는 길을 찾길 도와주세요. 잭과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공기는 점점 더 탁해져 갔어요. 빛도 점점 희미해져 갔죠. 헤아릴 수 없는 만큼 많은 병사들의 해결도 무시무시해 보였어요. 그러나 도움의 손길은 없었습니다. 잭은 앞이 아찔했어요. 말까지 더듬었죠. 내 생각에는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애니가 소리쳤습니다. 봐! 뭐? 이 시웅당이 이게 오빠의 자루에서 굴러나왔어. 그래서 잭 시큰둥하게 대꾸했어요. 제가 바닥에 놓아두었던 자루를 바라보았어요. 동그란 노란색 비단실 몽땅이가 자루 밖으로 굴러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아직도 굴러가고 있었어요. 노란 실꼬리를 길게 남기면서 말이에요.